예, 됐습니다. 68항, 69항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항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속 비서관실로 온 말씀자료 최종본을 그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을 때 피청구인이 이제 특정 내용을 지목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럼 수정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부속 비서실에서 증인이 직접 수정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 담당 부서로 전달해서 수정하나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보통 많이 하죠?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수석실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그냥 추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내용을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이 좀 많으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뭐 많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하시고 그렇습니다. 72항은 제가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은 다 생략하고 그 작성자들에 대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해 놓은 조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네.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고 그런데 작성자들은 부속 비서관실로 문건을 보내면 그 이후에 그 문건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발표된 걸 보고 이렇게 수정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자기들이 문건 수정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는 관여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작성자들의 그 조서들을 보면은 작성자들이 부속 비서관실에 보낸 문건하고 그 실제 피청구인이 발표한 문건의 내용이 다르면은 그걸 최서원이가 수정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그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들이 부속실로 보냈다는 문건과 피청구인이 실제 말한 말씀 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꼭 최서원이 수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증인이나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안정범 수석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직접 전화하셔서 이러이러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추가해달라. 그러면 안정범 수석이 또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오면은 대통령께 이제 다시 올려드리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아마 행정관들은 그거 모를걸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있고 최순실 씨가 뭐 의견 내가지고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서원이 수정했다. 그거는 완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74망입니다. 뭐 좀 빨리. 이유종이 이제 검찰 진술이 있는데 이유종이 증인에게 전달한 최종본과 실제 피청구인이 연설할 때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경우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 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과 위 내용의 주석인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법질서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확립되면 경제 성장률 1%가량 정대될 수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부정부패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상승해도 경제 성장률 0.65%가량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 뭐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증인이 그간 최서원으로부터 말씀자료 수정본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최서원이 이렇게 전문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적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최서원이 추가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안정범 수석이나 뭐 이런 분이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6항입니다. 그 청와대 각 부서 직원 간에는 위민 시스템을 통해 각자에게 부여된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주고받지요. 예. 피청구인에게 이메일로 문건이 직접 그 이메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피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 바로 쏴주는 경우. 대통령님께 그 문건을요?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부속 비서관실에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예, 그랬습니다. 거군요.
그 77항입니다. 피청구인의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다룹니까? 대통령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 인터넷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저에 계시면 너무나 그 생활이 그냥 뻔한 게 보고서 읽으시거나 거의 보고서에 파묻혀 사세요.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인터넷 보통 일반인들 똑같이 뭐 인터넷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뭐 그러시죠 뭐. 네. 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정인이나 다른 참모들이 피청구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이메일을 직접 전송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피청구인 본인이 외부인인 최서원에게 직접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없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뭐 보좌진들한테 안 하는데.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 자료는 변론으로 하고 정의는 자꾸 수정의 의미가 별로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그런 명시적인 지시 없이 그냥 참고 자료로 최서원에게 넘긴 문건도 상당히 많죠. 다시 한번 말씀. 그 말씀 자료 외에 예. 그 자꾸 수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건들, 자료들 예.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던데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고 자료로 최수원에게 그 넘기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81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에서 정인이 한 진술인데 오해 피신인데요. 대통령님이 매번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최수원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지만 큰 틀에서 최수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말의 취지는 뭐 어떤 취지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그 집권 초에 이제 여러 이런 그 자료들 고치고 이런 거가 많이 이제 힘드시고 사실 대통령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고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뜻에 따라서 뭐 자료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그리고 최순실 씨 의견 들어가지고 이제 파악할 거 있으면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보낸 게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그러면은 제가 뭐 좀 너무 좀 과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요 화상 실물기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정인에 대한 공소장 그 범죄 일람표 3번입니다. 요 한번 잘 보시죠. 이 중에서 뭐 검찰에서도 정인이 그렇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모든 문건이 다 피청구인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83항입니다. 이분 아까 답변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의는 요 47건 문건은 본인이 보냈다고 정의는 검찰이나 아까 정언에서도 위 문건들이 최수원의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전제로 정인이 보내준 문건인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정인 혹시 위 47건 문건이 그 모두 정인이 보낸 것이라고 정확히 기억합니까? 문건 다 기억합니까? 이게 보낸 것인지 안 보낸 것인지? 그럼 막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86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 86항 요게 그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 제시합니다. 순번 1번입니다. 요게 중국 특사단 2003년 1월경 최서원에게 전달된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은 정인이 ZIXI 그 지메일 계정으로 최서원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요거는 요거는 맞고 이 문건은 정인이 아까 요거는 증거로 동의 안 하신 건 아닙니까? 요건 그럼 뭐 증거로 동의하시고 물어보시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내준 겁니다. 86항 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항 그 공소장에 있는 순번 1, 2번 그 아까 요게 중국 특사단 그 문건하고 순번 2번 새 정부 행정 조직도 아는 그 공소장에 보면 2013년 2월 25일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임일은 또 2월 25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은 그 취임식 전입니까? 1번은 확실히 전인 것 같은데 2번은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2월 25일이다, 24일이다, 뭐 26일이다 이건 기억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2항입니다. 정의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통령님은 행정부 조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당시 행정부 조각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관료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 학계, 정계 등을 망라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지요. 예. 예. 93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항 생략합니다. 95항 생략합니다. 96항 생략합니다. 97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본인 공소장 그 4번에서 6번 그 인사 자료들 있죠. 예. 그 인사 자료 넘긴 거. 그 이 인사 자료는 모두 2013년 3월 1일 최종 저장된 문서이고 해당 자료는 각 신용한, 정영근, 송태근의 인적 사항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청구인이 이 자료를 최수원에게 보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요. 예. 98항 생략합니다. 99항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건을 받아보고 최수원이 뭐 어떤 의견을 개진한 거 있습니까? 정인한테?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특별히 저한테 무슨 의견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99항까지 물었습니다. 100항입니다. 97항까지 물었고. 아까 이거 나온 내용인데요. 2013년 3월경 순번 이제 7번의 인선 발표안 또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그 금융위원장의 인선 발표안입니다. 이게 정의는 수사기관에서 피청구인이 인선 발표안을 최수원에 보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셨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피신 중에 요게 아마 13회 피신인 것 같은데 피청구인이 이 상황에서 지금 다 확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최수원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선 발표한 요거 그 내용이 아니라 네. 이것도 이제 발표 자료로서 이 이제 발표 문안을 최순실 씨한테 내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렇게 문안을 보내준 거고 제 기억으로 최순실 씨가 뭐 이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문안 이렇게 좀 수정해서 밑줄 그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이랑 생략합니다. 102항도 생략합니다. 답이 나왔고요. 103항도 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04항 물어보겠습니다. 104항이 순번 14번 그 11차 국무회의 자료 문건 또 말씀 자료에게 최수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내준 것인가요? 예. 예, 최수원이 특별히 문건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준 것은 없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의견을 준 게 있습니까? 아니 문건에? 제가 네. 그 건건이 이거는 그 뭐 의견을 줬다 이거는 주지 않았다고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본인이 안 열어본 것도 많고 그냥 뭐 전화로 그냥 이렇게 한두 마디 한 것도 있고 또 수정해서 보내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합니까? 이게 봐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밑줄 그어가지고 수정한 게 있으면 그렇게 수정해서 보냈나 보다 하는 거고 아니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105항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좀 나왔던 내용인데
순번 8번 일본 총리 정화통화 자료입니다. 2013년 3월 6일 최종 저장되었는데 이 문건을 최수원에게 언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일정 뭐 하루 이틀 전에 보내죠. 예. 전 106항 변호사님, 생략하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증인 이제 주신문 때도 제가 일일이 다 묻지를 않은 것이 그 문건 하나하나를 언제 보냈는지 사실 증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줬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문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줬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다만 대체로 의견을 받지는 않았다. 근데 뭐 의견 일부 준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 소수다. 이미 포괄적으로 다 답을 했는데 껌껌이 하나씩 여쭤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무용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최대한 부분들은 생략하면서 이 그래 부분은 저희들이 뭐 이 부분이 주신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중복되는 상황이고 예,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가 예,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으니까. 최대한 줄이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백치랑 묻겠습니다. 그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자료도 마찬가지로 말씀 자료와 비슷한 맥락에서 문구나 뭐 수정이나 문구의 추가 이런 관련해서 넘긴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 그렇습니까? 108항은 묻겠습니다. 중국 이 순번 29번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자료 문건, 순번 31번, 33번, 31번 나토 사무총장 접견자료, 32번 미 국무장관 접견자료, 33번 유엔 사무총장 통화자료, 순번 35번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도 말씀자료 표현을 수정한다는 취지에서 최수원에게 전달된 것입니까? 예. 근데 이런 문건들은 모두 외교관계에 관련된 것이어서 좀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특별히 그 마치 외교 이게 자료이기 때문에 보안에 신경 써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지만 내용들이 보면 특별히 그런 게 아닙니다. 109항 묻겠습니다. 금주 및 다음 주 VIP 일정 회의가 합니다. 이게 피청구인의 일정입니다. 이걸 최수원에게 보내준 이유는 뭡니까? 이런 문건들은 피청구인 입장에서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어떤 건지. 요 금주 VIP 일정 계획입니다. 굳이 이걸 최수원에게 넘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상황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막 취임하시고 그리고 정부조직법 그때 이제 통과 안 돼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시에 언론 보도도 많고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도 궁금했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이게 초반에 이거 뭐 지금 정부가 출범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해하길래 이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그때 이제 이 상황에서 국정공백과 뭐 민생 불안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정들이 이게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께 보고된 거를 그래서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로 걱정도 하고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 준비하니까 걱정 마라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냥 참고 자료를 예, 예. 보내준 겁니까? 110항입니다. 피청구인의 일정에 최수원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요. 일정에 관여한다고요? 예, 피청구인 아닙니다. 일정을 어떻게 할지 그건 아니고 111항 묻겠습니다. 111항 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항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2013년 3월 8일 작성된 순번 12번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 순방 일정 추진하는 그 피청구인 의상 문제로 정인이 최수원에게 전달한 겁니까? 네. 113항은 생략합니다. 114항 물어보겠습니다. 순번 37번 대평원 다 알죠 이게. 순번 39번 계절풍, 순번 41번 북극성 이 문건도 모두 순방 일정 표지요. 예.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문건들도 역시 피청구인 의상 때문에 최수원에게 전달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16항입니다. 각 나라의 순방 일정에 따라 입는 옷이 달라지기에 원래 대통령 의상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순방 일정표가 미리 배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당연히 그리 했던 것이죠. 그 관례적으로 그랬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일정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순방 일정에 맞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죠. 뭐 피청구인이 어떤 뭐 지시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예. 부분들. 예. 117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궁금해. 각 문서들마다 문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피청구인과 뭐 정인만이 볼 수 있는 문서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 해외 일정표 같은 것은 외교부 뭐 관련 부처나 피청구인 관련 보좌관들 뭐 의상 담당자들만 볼 수 있다는가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보안상 공무상 그 문건 누설의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좀 알고 있습니까? 모든 문서가 나가면 안 됩니까? 청와대에서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준 일반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8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번 12번 한미 정상회담 및 해외 순방 일정 추진하는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던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찍혀 있습니다. 당시 이 문건이 3급 비밀이라고 정의는 인식을 했습니까? 그냥 뭐 사실 뭐 그 정권 초에 뭐 온갖 것 다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님 기본적으로 정상회담과 해외 순방 일정안은 비밀의 범죄에 들어가겠지만 뭐 대통령 의상 준비하고 이런 입장에서 저희 보좌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입니다. 119항 물어보겠습니다. 순번 13번 창조경제 관련 현장 방문 계획안은 피청구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기억한다고 정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순번 17번 창조경제 현장 방문 문건은 순번 제13번 창조경제 관련 현장 방문 계획안에서 방문하기로 되어 있던 알티캐스트라를 방문할 때의 피청구인 일정 및 피청구인 말씀 자료이지요. 이 부분은. 예. 이 문서도 역시 피청구인의 말씀 자료 수정 차원에서 전송한 것입니까? 말씀 자료는 말씀 자료 수정을 위해서 그 보내준 거고요. 이건 단순히 참고하라고 이거는 보내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그때 취임 후 첫 아마 이 창조경제 첫 이게 그 일정일 겁니다. 그 현장 방문.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아마 보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히 참고하라 뭐 이런 예. 취지입니까 그러면은? 예. 120항입니다. 그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번 15번 법원 조정 수용 여부 검토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미디어 오늘의 보도와 관련된 재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원에서 내린 조정안에 관한 문건입니다. 피청구인이 법원 조정과 관련해서 최소원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습니까?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런 말씀은 있지 않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항입니다. 요 문건은 이제 순번 16번 박지만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 대한 음중 경고는 2013년 3월 10일 날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되어 정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주변인 특히 가족 측근들이 피청구인을 이용해서 사익 추구하는 걸 극단적으로 경계했던 것은 맞습니까? 예. 이 보고서 내용은 말 그대로 박지만 회장 간의 친분을 사칭한 기업인에 대하여 청와대 측에서 음중히 경고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었을 뿐인데 이러한 내용의 문건을 피청구인이 최소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124 묻겠습니다. 순번 18번 차관 인선안 문건은 차관급 인사 21명에 대한 인선안입니다. 정인은 이 문서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최소한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정인이 최소한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피청구인이 최소한한테 어떤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걸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인가요? 이게 피청구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 문건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쭉 불러주셨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최순실 씨 그냥 한번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한다. 조금 남들보다 먼저 알고 있으라는 그런 예, 예. 취지입니까? 하루 이틀 먼저 알고 있으라고. 예. 125항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거에 뭐 이렇게 여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요 안대로
차관이 되지 않은 이게 것으로 보이는데 요거는 어떻게 한 명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 명은 제 기억으로는 원래 이제 천혜성 실장으로 대통령께서는 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 저한테 대통령께 좀 보고해달라고 전화를 왔어요. 천혜성 실장이 그 지금 맡고 있는 이 양반이 너무 이게 굉장히 그 통일부 내에서 에이스 인재인데 지금 차관으로 올려버리면 나중에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 이제 그 위에 기수 하나 이제 차관으로 하고 다음에 차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께 좀 보고를 좀 우리 통일부 내부 상황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보고 드려달라고 그 전화가 와서 제가 대통령께 그렇게 보고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때 이제 장관 요청으로 아마 바뀌었던 것 같고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25항은 인선안과 관련해서 최소원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26항입니다. 최소원이 정인에게 정부 인사안이 어떻게 되는지 피청구인이 어느 직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최소원이가 네. 그 정인한테 정부 인사안 어떻게 되고 피청구인이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이렇게 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해하는 말을 정인한테 하는 적이 있습니까? 그 정부조직법 그러니까 정부 출범 직전에 이게 좀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 언론에도 보도 많이 되고 뭐 국정공백이니 막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뭐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어떤 특정 개인의 어떤 인사 문제라기보다는 전체 이제 정부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예. 문제였죠. 127항은 뭐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항 128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순번 19번 경제수석 면담시 지시사항 문건과 순번 20번 그 민정수석 통화시 지시사항 문건은 피청구인이 정인에게 몇 가지 포인트를 전해주어서 정인이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까? 이거는 대통령께서 그때 전화로 이렇게 쭉 이런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정인은 이 문건들 또한 피청구인이 최소한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해서 전달했다고 수사기관에서 한번 진술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인지 기억나는 바가 있습니까? 이게 애초에 최소한 의견을 구할 사항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지시사항이고 통화시 지시사항이고 이런데.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했는데 한번 그 제가 이거를 정리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이나 경제수석한테 이런 지시를 좀 이런 말씀을 좀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걸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 그렇게 최순실 씨한테 보내줬던 것 같고 뭐 특별히 뭐 최순실 씨는 뭐 별다른 의견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130항입니다. 이거는 뭐 본인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항은 131항입니다. 이 부분 또 뭐 계속 121번 내지 제24번은 예술의 전당 이사장 인선안, 감사원장 등 인선안, 문화재청장 인선안, 미래창조과학부 인선안인데 이건 어디서 받은 문건입니까? 이게 어디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검찰 조사에서도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이거 좀 이것저것 좀 다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이것저것 인선안 이런 것들이 각각 따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그 발표하기 전날 대통령께서 쭉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고 이 사람은 이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정리해서 그 최순실 씨한테 보내줬었고 지금 여기 있는 거를 기억으로는 대부분 이대로 됐고 일부는 뭐 좀 검증상의 문제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바뀐 게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최수원에게 전달하라는 그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132항입니다. 시진핑 언론에 좀 많이 나온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순번 26번 시진핑 주석 취임 축하 전화 건의는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이고 정인이 최수원에게 전달한 것이 맞습니까? 예. 이 문건은 그럼 어떤 취지로 전달한 것입니까? 예컨대 단순한 참고 자료를 전달한 겁니까? 혹은 최수원이 궁금해해서 전달한 겁니까? 혹은 말씀 자료 수정과 같은 취지로 전달한 겁니까? 이 시진핑 그러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 취임 초에 이런저런 뭐 사안에 대해서 그냥 참고하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취임 초니까 이것저것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13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항은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134항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번 36번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 제한 검토 문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2013년 10월 2일자로 작성된 문건으로 최서원 소유의 토지가 있는 하남시가 이제 후보지로 포함된 것인데 이 문건은 인쇄물 형태로 압수됐습니다. 검찰에. 이 문건도 정인이 최서원에게 넘긴 것이 맞습니까? 아마 그런 거 예, 아까 같습니다. 맞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에는 묻지 않겠습니다. 135항입니다. 당시 하남시 미사동에 최수원의 개인 토지가 있다는 걸 정인은 알고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136항 묻겠습니다. 이 문건 이전에 다 순서대로 알죠? 4건의 문건이 있는데 그죠? 이 문건 이전에 9월 27일자로 작성된 복합생활체육시설 대상 제안이 있습니다. 이건 하남시가 빠져 있어요. 이 문건도 정인이 최수원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까? 10월 2일. 네, 그랬을 겁니다. 맞습니까? 참고로 이 문건에는 하남시가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최수원이 하남시를 넣기 위해서 정인에게 하남시 미사동을 포함하여 안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 순번 36번 추가 대상 제안이 작성된 것은 그건 아니죠. 아까 아니라는 네, 아까 답변이 된 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137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38항도 마찬가지로 생략합니다. 13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0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1항도 생략하겠습니다. 142항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드레스덴 구상입니다. 순번 38번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 일명 이제 드레스덴 연설문이요. 잘 알고 계시죠? 정인이 독일 현지에서 최수원에게 보내 수정 의견을 받았다고 한 거 맞습니까? 요거는 드레스덴 연설문은 한국에서 독일로 출발하기 전에 초안은 작성되어 있었겠죠. 초안은. 그러니까 요거는 단계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현지에서도 발표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문구 등이 계속 수정되었지요. 몇 예. 번의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까? 몇 번인지는 기억 못 하는데요. 뭐 여러 번 많았습니까? 예. 그 드레스덴 그 비교표를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그 연설문입니다. 이거 뭐 다 공지의 사실인데 왼쪽은 이제 최서원 소유의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고 오른쪽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본인데 그 오른쪽이 완성본입니다. 그 표현을 비교해 보자면은 역시 고도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됐고 다음으로 첫째 인도주의 원칙입니다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로 변경됐고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 원칙입니다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나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수정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기존 문구는 상당히 딱딱하고 어찌 보면 다소 이해하기도 힘들 수 있는 반면 오른쪽 변경된 문구는 굉장히 부드럽고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왼쪽이 보통 연설기록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올라오는 연설기록 비서관실을 통하여 올라오는 연설문 스타일에 좀 더 가까운 것입니까? 이렇게 양쪽을 비교하면. 그렇죠. 예. 이 문건도 역시 최수원이 이렇게 뭐
그 변경했는지 정의는 기억할 수 없는 거네요. 뭐 이게 그 오른쪽에 최종본이 최순실 씨가 이렇게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 대통령께서 계속 현장에서도 그 독일 현지에서도 수정을 하셨고 독일 현지에도 외교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다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계속 의견 주고받으면서 또 수정하고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그 가기 전에 작성된 원고에다가 어떻게든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가 높게 하기 위해서 통일비서관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서 또 계속해서 의견들을 보내왔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연설하기 시기 전까지 꾸준히 수정을 하셨습니다. 네. 144항은 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수정된 부분에서 최서원이의 수정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최서원이가 수정했는지 이런 부분 전혀 정의는 지금 기억할 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네. 그 145항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그 43번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입니다. 이것은 정인이 최서원에게 전달한 것이 맞습니까? 아까 맞다고 한 것 같아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고 그 노승일 있죠. 노승일은 이 문건하고 그리고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석 사업 문건이라고 있습니다. 요 47건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요 두 문건에 관해서 검찰에서 이 진술한 게 있습니다. 노승일의 진술입니다. 최순실 회장은 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에게 복사를 해주면서 누구에게 받은 자료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용만 봐도 정부 정책에 관한 자료이고 체육 분야에 관한 것이므로 문체부로부터 얻어온 자료임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노승일의 진술입니다. 고영태는 그 최순실 회장이 문체부 2차관인 김종 차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이 체육 관련 문건, 이 43번하고 그 아까 5대 거점, 이 문건도 정인이 전달해 준 거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혹시 이런 문건들은 정인이 아닌 문체부나 교문수석실 쪽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제가 예.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전달했는지 문건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검찰에서 아마 제가 줬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문건의 양식이 이게 딱 청와대 보고 양식이고 이거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인식이 최순실은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가 있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뭐 청와대 양식의 문건을 최순실이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그런 추측을 했고 그냥 내가 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제가 이거 줬는지 안 줬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문건 전달에 뭐 피청구인의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까? 예. 146항 물어보겠습니다. 순번 44번입니다. 멕시코 문화행사 취지 계획안 문건 그리고 순번 45번 멕시코 문화행사 검토보고 문건입니다. 그리고 순번 46번 멕시코 순방시 문화행사 계획안 보고입니다. 이 문건들 모두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서 올라온 문서가 맞죠? 예.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 계획안은 2016년 2월 24일자로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디서 작성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아무튼 교문수석실에서 올라. 해외문화홍보원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거 맞습니까? 그건 모릅니까? 예, 맞을 겁니다. 아마. 네, 맞고. 정의는 검찰에서 최서원이 저에게 이번에 대통령님이 멕시코 가실 때 문화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묻기에 제가 멕시코 문화행사 관련한 문건들을 몇 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정인이 그렇게 진술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서원은 정인에게 멕시코에서 문화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정인이 이런 청와대 내부 작성 문건을 보내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서원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정인에게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국기용과 K-타이거스에서만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이번에는 K-스포츠 대단 시범단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예, 정인이 이걸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보고한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합니까? 보고할 때 이게 최서원의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피청구인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까 150항은 아까 뭐 완성도가 떨어져서 들여댔다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단순히 최서원의 요청 상황이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관련 의견을 개진하면 고려는 해보되 타당한 의견만 수용하는 것이지요. 최서원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요청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정의는 검찰에서 13회에 이르는 피의자 신문 절차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심야 조사를 받았지요. 예, 15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68항, 69항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항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속 비서관실로 온 말씀자료 최종본을 그 피청구인에게 전달했을 때 피청구인이 이제 특정 내용을 지목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럼 수정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부속 비서실에서 정인이 직접 수정하나요? 아니면 다시 작성 담당 부서로 전달해서 수정하나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보통 많이 하죠? 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수석실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본인이 그냥 추가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내용을 이런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내용이 좀 많으면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뭐 많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그냥 하시고 그렇습니다. 72항은 제가 조금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은 다 생략하고 그 작성자들에 대한 지금 검찰에서 조사해 놓은 조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네. 증거로도 제출되어 있고 그런데 작성자들은 부속 비서관실로 문건을 보내면 그 이후에 그 문건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발표된 걸 보고 이렇게 수정됐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자기들이 문건 수정 과정에 대해서 그 이유는 관여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작성자들의 그 조서들을 보면은 작성자들이 부속 비서관실에 보낸 문건하고 그 실제 피청구인이 발표한 문건의 내용이 다르면은 그걸 최서원이가 수정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그 조사가 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성자들이 부속실로 보냈다는 문건과 피청구인이 실제 말한 말씀 자료가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꼭 최서원이 수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정인이나 피청구인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안정범 수석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직접 전화하셔서 이러이러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추가해달라. 그러면 안정범 수석이 또 빨리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오면은 대통령께 이제 다시 생략합니다. 97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본인 공소장 그 4번에서 6번 그 인사 자료들 있죠. 예. 그 인사 자료 넘긴 거. 이 인사 자료는 모두 2013년 3월 1일 최종 저장된 문서이고 해당 자료는 각 신용한, 정영근, 송태근의 인적 사항들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청구인이 이 자료를 최서원에게 보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지요. 예. 98항 생략합니다. 99항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건을 받아보고 최서원이 뭐 어떤 의견을 개진한 거 있습니까? 정인한테?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특별히 저한테 무슨 의견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99항까지 물었습니다. 100항입니다. 97항까지 물었고. 아까 이거 나온 내용인데요. 2013년 3월경 순번 이제 7번의 인선 발표안도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장의 인선 발표안입니다. 이게 정의는 수사기관에서 피청구인이 인선 발표안을 최소원에 보내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셨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피신 중에 요게 아마 13회 피신인 것 같은데. 피청구인이 이 상황에서 지금 다 확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원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선 발표한 요거 그 내용이 아니라 네. 이것도 이제 발표 자료로서 이 이제 발표 문안을 최순실 씨한테 내일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렇게 문안을 보내준 거고 제 기억으로 최순실 씨가 뭐 이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문안 이렇게 좀 수정해서 밑줄 그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이랑 생략합니다. 102항도 생략합니다. 답이 나왔고요. 103항도 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4항 물어보겠습니다. 104항이 순번 14번 그 11차 국무회의 자료 문건 또 말씀 자료에게 최소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보내준 것인가요? 예. 최소원이 특별히 문건한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준 것은 없었죠. 이 부분. 그러니까 의견을 상서되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 정인이나 다른 참모들이 피청구인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부터 이메일을 직접 전송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피청구인 본인이 외부인인 최서원에게 직접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도 없다고 추측할 수 있겠네요. 뭐 보좌진들한테 안 하는데.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말씀 자료는 변론으로 하고 정의는 자꾸 수정의 의미가 별로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그런 명시적인 지시 없이 그냥 참고 자료로 최서원에게 넘긴 문건도 상당히 많죠. 다시 한번 말씀. 그 말씀 자료 외에 예. 그 자꾸 수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건들, 자료들 예.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던데 예. 그런 경우에는 그냥 참고 자료로 최소원에게 그 넘기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뭐 이렇게 지시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81항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찰에서 정인이 한 진술인데 오해 피신인데요. 대통령님이 매번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최소원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지만 큰 틀에서 최소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나치게 행동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말의 취지는 뭐 어떤 취지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는 그 집권 초에 이제 여러 이런 그 자료들 고치고 이런 거가 많이 이제 힘드시고 사실 대통령이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고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좀 챙기라고 많이 말씀하셨고 최순실 씨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좀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뜻에 따라서 뭐 자료 보낼 거 있으면 보내고 그리고 최순실 씨 의견 들어가지고 이제 파악할 거 있으면 파악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저런 것들 많이 보내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보낸 게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 그러면은 제가 뭐 좀 너무 좀 과하게 행동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요 화상 실물기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 정인에 대한 공소장 그 범죄 일람표 3번입니다. 요 한번 잘 보시죠. 이 중에서 뭐 검찰에서도 정인이 그렇고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모든 문건이 다 피청구인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보낸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83항입니다. 이분 아까 답변이 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4항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의는 요 47건 문건은 본인이
보냈다고 정의는 검찰이나 아까 정언에서도 위 문건들이 최수원의 PC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전제로 정인이 보내준 문건인 것 같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정인 혹시 위 47건 문건이 그 모두 정인이 보낸 것이라고 정확히 기억합니까? 문건 다 기억합니까? 이게 보낸 것인지 안 보낸 것인지? 그럼 막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86항 한번 보겠습니다. 그 86항 요게 그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이 제시합니다. 순번 1번입니다. 요게 중국 특사단 2003년 1월경 최서원에게 전달된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은 정인이 ZIXI 고 지메일 계정으로 최수원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요거는 요거는 맞고 이 문건은 정인이 아까 요거는 증거로 동의 안 하신 건 아닙니까? 요건 그럼 뭐 증거로 동의하시고 물어보시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내준 겁니다. 86항 랑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항도 생략하겠습니다. 89항도 생략하겠습니다. 9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항 그 공소장에 있는 순번 1, 2번 그 아까 요게 중국 특사단 그 문건하고 순번 2번 새 정부 행정조직도 아는 그 공소장에 보면 2013년 2월 25일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취임일은 또 2월 25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은 그 취임식 전입니까? 1번은 확실히 전인 것 같은데 2번은 전인지 후인지 기억은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뭐 2월 25일이다, 24일이다, 뭐 26일이다 이건 기억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92항입니다. 정의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대통령님은 행정부 조각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들으셨습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데 당시 행정부 조각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관료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 학계, 정계 등을 망라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지요. 예. 93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4항 생략합니다. 95항 생략합니다. 96항 들려드리고 그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데 아마 행정관들은 그거 모를걸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수정하시는 것도 있고 최순실 씨가 뭐 의견 내가지고 이렇게 수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최소원이 수정했다 그거는 완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74망입니다. 뭐 좀 빨리. 이유종이 이제 검찰 진술이 있는데 이유종이 전인에게 전달한 최종본과 실제 피청구인이 연설할 때의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경우가 여러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 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 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부분과 위 내용의 주석인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법질서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확립되면 경제 성장률 1%가량 정대될 수 있음.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부정부패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상승해도 경제 성장률 0.65%가량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 뭐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정인이 그간 최소원으로부터 말씀자료 수정본을 받아본 바에 따르면 최소원이 이렇게 전문적인 데이터까지 제시하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적은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최소원이 추가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은. 당연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75항 안정범 수석이나 뭐 이런 분이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6항입니다. 그 청와대 각 부서 직원 간에는 위민 시스템을 통해 각자에게 부여된 이메일 주소로 서류를 주고받지요. 예. 피청구인에게 이메일로 문건이 직접 그 이메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피청구인의 이메일 주소로 바로 쏴주는 경우. 대통령님께 그 네. 문건을요?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부속 비서관실에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예, 그랬습니다. 거군요. 그 77항입니다. 피청구인의 컴퓨터를 어느 정도 잘 다룹니까? 대통령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근데 다만 대통령께서 인터넷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관저에 계시면 너무나 그 생활이 그냥 뻔한 게 보고서 읽으시거나 거의 보고서에 파묻혀 사세요. 그리고 인터넷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인터넷 보통 일반인들 똑같이 뭐 인터넷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뉴스 같은 거 보시고 뭐 그러시죠 뭐. 후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